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는 오늘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섰고 코스피는 8% 넘게 급락해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5.72% 떨어진 5,265.37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이후 조금 오른 5,300선까지 갔다가 다시 하락해 5,10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매도세가 몰리며 오전 중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10시 30분쯤에는 코스피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돼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반도체주도 하락 출발해 삼성전자는 16만원 선까지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82만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증시는 지난주 폭락했다가 조금씩 회복했는데 지난 주말 사이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다시 내리막길로 돌아선 겁니다. 국제유가는 전주말 12%대 급등한 데 이어 오늘 아침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중동 전쟁이 길어질 거라는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보다 선방했던 일본 니케이 지수도 6% 넘게 급락했고 중국 상해 종합 지수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6.6원 오른 1,493원으로 주간 거래를 시작했는데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12일 이후 가장 높습니다. 물가 충격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금리와 원화 환율이 중동 지역 리스크로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어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거의 다 마쳤다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경제 및 물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를 불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면서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폭격으로 숨진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차남이 이란의 새 지도자로 선출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용납할 수
실장 홍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증시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광고합세로 맞춰서 이제 좀 안정되나 했는데 오늘도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전쟁 중이라는 상황은 같은데 변동폭이 왜 이렇게 큰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주말에 계속해서 전쟁이 장기화돼야 될 것 같은 발언들이 쌓였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항복을 원한다라는 발언부터 시작해서 지상전에 대한 언급, 그리고 뭐 크루드족에 대한 언급 이런 거 하면서 사실상 이거 장 열리면 유가는 위로 튀고 주가는 아래로 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게 그대로 지금 반영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중동 전쟁이 얼마나 오래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발언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뭐 호재, 악재, 막 출렁이는 정치 상황인데 지금 중동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기 이란 최고 지도자로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을 했던 그 하메네이의 차남인
그게 결국은 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될 거냐에 따라 달려있을 것 같은데 전쟁이 상대적으로 짧게 끝난다라고 하면 우선은 당장 급등하는 심리 같은 걸 좀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제 주체들도 이렇게 숫자들이 막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가격을 최고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지금 길어지는 상황이 가게 되면 경제 주체들의 기대도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것은 저희 시장 가격이 뭐 균형 가격이 있는데 그거보다 지금 정부가 밑에서 가격을 결정하면 결국은 이제 초과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고 네. 결국 이제 주유소를 가더라도 기름이 동난 상황, 구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벌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정부에서는 한편으로는 이 최고 가격제만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예. 최근 들어서 정부가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장 교란 행위 같은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아주 상세하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투 트랙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 가격을 딱 최고 가격에 막아놓고 예.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매점 매석이나 아니면 정유소나 주유소 간의 다박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약간 미적으로 막겠다 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어떤 뭐 정부에 살 수 있는 이제 개입이나 감시 같은 것도 있겠지만 이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인데 지금 중동에서 공급이 안 되면은 다른 활로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대체는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네. 오만이고요. 오만은 잘 보시면 사우디 밑에 있는데요. 여기는 호르무즈를 안 거치고 밖으로 투출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오만산 가격,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로. 예. 두 번째로는 WTI라고 해서 미국의 텍사스나 루이지애나 같은 데서 나오는 석유가 있어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 석유 두바이 석유, WTI, 그다음에 브렌트유라고 하잖아요. 네. 성분들이 다르고요. 무게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달라요. 황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이 황을 제거하는데 정제가 힘들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석유 시설들은 보통은 우리 석유를 70%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석유 시설들은 아라비아산 석유에 좀 맞춰서 튜닝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WTI를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기술자분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근데도 이 WTI에 지금 전 세계가 달라붙고 있어서 WTI 가격도 지금 유럽 가는 것보다 아시아 쪽 오는 게 훨씬 비싸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중동산을 많이 쓰던 아시아에서 WTI를 원래 안 샀쓰다가 이게 유럽으로 많이 가는 건데 네. 아시아에서 샀쓰고 있는 이게 뭐 대체 또 다른 대체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수요가 붙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예. 중동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 특수성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전쟁 양상을 좀 더 짚어보면요. 지금 미국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서 특수부대를 투입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고농축 우라늄을 가져온다. 이건 지상군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 그 지금 IAEA가 이란이 지금 농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약 60% 농축 우라늄 450kg 더하기 빼기 정도 되겠죠. 네. 그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급속하게 농축을 하면 몇 주 이내에 핵무기 11개 정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빼내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 6월달에 12일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란의 핵시설을 다 이제 공습을 해서 파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탄즈라든지 포르도라든지 이스파한이라든지 아마 새롭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여기 나탄즈나 포르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원심 분리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강경 노선을 택했다. 이제 강대강을 무조건 치달을 거다라고 보는 분석도 있겠지만 네네. 이란은 체제 안정성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